이제 마지막 문제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번입니다. 정규분포 뉴 시그마 제곱으로부터 추출한 크기 n의 임의표본 x1, x2에 근거한 표본 분포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표본 분포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x바나 s제곱, 표본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이런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설들도 좀 있어요. 스튜던트화된 이렇게 있고요. 또 분모에는 루트 n분의 s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한 번만 정리할게요. 정규 모집단에서 이 모집단이라는 건 모집단이라는 원래 큰 집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값들은 모두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정규 모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집단에서 n개를 뽑아요. 이거를 표본, 임의표본, 뭐 아니면 확률표본이라고 얘기해요. x1, x2, 그래서 나는 n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 n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x바도 얻을 수 있고 s제곱도 얻을 수 있고 또 r도 얻을 수 있고 뭐 등등등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러한 값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 부른다? 통계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통계량은 내가 표본을 요렇게 뽑으면 나오고요. 또 표본을 이렇게 뽑으면 다르게 나오고 또 표본을 이렇게 뽑으면 다르게 나오고 맞나요? 그래서 이 값들 중에서 모집단을 대표할 만한 값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통계학자들이 생각한 게 뭐다? 아, X바들을 내가 한번 이 자리에 모아보자. 이제 이런 거죠. S제곱을 모아보자. P를 모아보자. 특히 X바는 이렇게 예쁜 정규분포가 생기더라. 맞습니다. 특히 어머니 집단이 정규분포일 때는 분명히 X바는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그때 X바는 따른다 정규분포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지금부터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X바를 정규분포로 따른다고 했으면 거기에 적절한 Z값을 표현하면은 아마 여기가 0이 되고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스튜던트화된 확률 변수 X바 마이너스 뮤를 루트 n분의 S로 근데 왜 시그마가 없고 S예요? 시그마 자리에 값이 불투명하면은 대신 S를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러면서 자유도가 n-인 t분포로 이제 표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바와 S제곱은 확률적으로 독립이다? 좀 정보가 각각 n개가 있을 때 그 n개로부터 나는 x바도 계산할 수 있고 s제곱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특히 x바는 어머니의 집단이 정규 모집단이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이 2번이었습니다. 그럼 3번 n-s제곱은 자유도가 n-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나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상황이 나왔는데 여기 밑에 시그마 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 분의 n-s 제곱 이렇게 생긴 이 값 하나를 만약에 제가 카이 제곱이라고 했다면 카이 제곱이라 했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이 값을 제가 카이 제곱이라고 했다면 이 카이 제곱이 이러한 자유도가 n-는 분포를 따를 때 우리는 카이 제곱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는 3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래 정규 모집단 뮤 시그마 제곱부터 추출된 n개의 임의 표본에서 다시 나오죠. 이들이 바로 n-즉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함께 따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봐야 되는 그 내용들 대부분은 모집단이 있고요. 그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으로부터 제가 x바를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x바들이 각각 표본에 따라 다르니 x바를 모두 모아 볼게요. 그랬더니 분포가 생겼어요. 이럴 때 x바의 표본 분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보통 어머니 집단이 정규 분포이면은 X반은 무조건 정규 분포예요. 그런데 핵심은 어머니 집단이 뭔지 잘 모르는데 정보상 뮤하고 시그마 제곱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X바도 충분히 뮤하고 시그마 제곱에 따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해석. 단 n이 충분히 크면은 이제 이렇게 넘어갈 때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하죠. 바로 중심 극한 정리의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그 부분을 들으시면 돼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임의의 모집단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들은 그냥 어떤 집단이야 라는 거네요. 앞서 107번에서는 정규 모집단이라고 그랬는데 108번은 그냥 집단이야. 그리고 내가 n개를 추출했어. 그리고 그들로부터 평균을 계산했지. 어떻게 계산해? x1 더하기 xn까지를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때 나 x바의 평균은 뮤니? 그거는 이끌어낼 수 있죠.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 그것도 이끌어낼 수 있죠. 요거 이끌어 볼까요? 그러니까 n분의 x1, xn 이렇게 그럼 n제곱분의 1에 n 시그마 제곱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 나 이끌어냈어 이런 거죠. 그리고 n이 충분히 클 때 x바의 근사 분포는 뮤와 시그마 제곱이니 노노노 요거 보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어야 돼. 너 틀렸어. n이 충분히 클 때 방금 너가 해놓은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근사하니까 x바에서 뮤를 뺀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정규 분포로 표준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내용이 잘 연결이 됐나요? 아래 표본 분포 X반은 표본 평균 X반은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뮤와 n분의 제곱을 갖는 근사 분포를 갖게 되는데 이 분포를 공식적으로 이끄는 정의가 있죠. 바로 중심 극한 정리. 그래서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곧 할 겁니다. 한 정리. 그러면 109번입니다. 모평균과 모분산이 각각 뮤, 시그마 제곱 무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크기 n의 랜덤 표본에 근거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그러면 표본 평균이 어떠한 분포를 이룹니까? 라는 거예요.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이면 그러니까 정규 모집단이죠. 그러면 X바의 분포도 정규 분포이다. 이거는 그대로 유지돼서 어머니의 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비대칭 분포이면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X바의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로 근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니까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란 말이 있어요. 표본의 크기가 크면 사실은 2번도 근사한다라는 게 중심 극한 정리였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3번 모집단의 분포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같은 말이네. 2번하고 3번 X바의 확률 분포는 분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근사적으로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요게 정확하게 중심 극한 정리이네요. 표본 평균 X바의 기대값은 표본의 크기 n에 관계없이 항상 뮤와 같으나 맞았어요. 뮤와 같은 거는 계산이 돼요. 그런데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는 표본의 크기 n이 커짐에 따라 점점 작아져 0으로 가까워진다. 왜냐하면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하면 루트 vx바잖아요. 그런데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n이 점점 커지면 여기도 나오지만은 전체 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다가 언젠간 0이 될 수도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해설을 보니까 표본 평균 X바의 정규 근사는 모집단이 정규 모집단이거나 대표본을 만족할 때이고 만약 모집단이 대표본이면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항상 뭐가 X바의 정규 근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뒤로 가서 정의 한번 할게요. 우선은 확률 표본 n개. 근데 교수님, 확률 표본이 뭐예요?
아, 모집단에서 눈을 감고 n개를 뽑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확률 표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평균을 x바로 추정을 제시할 때 앞서 수업했지만 뮤를 추정하는 가장 좋은 통계량은 x바다라고 했었죠. 그럴 때 x바의 표준 오차를 추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x바의 표준 오차가 뭐지? 하고 봤더니 바로 SE x바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시그마가 없으면 루트 n분의 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왜 보기에 1, 2, 3, 4번의 식을 보니까 S의 식이 있는 거예요. 어디 있죠? 바로 여기에 있어요. S는 n-1의 시그마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의 루트잖아요. 그 밑에 또다시 루트 n분의 1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구나. 전혀 이상한 건 아닌데 식이 많으니까 우리가 조금 뭐라고 그러죠? 위기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네. 표본 평균과 표준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본 평균은 x바이고 표준 오차는 SE x바, 따라서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표준 오차의 크기는 루트 n에 비례한다. 분모에 있는데 어떻게 비례하죠? 반비례한다겠죠. 그래서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틀린 거고요. n이 커지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균포에 가까워진다. 앞서 많이 했던 중심 극한 정리 얘기 같아요. 표준 오차는 모집단의 분산 및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방금도 봤지만 시그마가 크면은 전체 값이 커지고 시그마가 n이 크면은 전체 값은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나는 더 정교한 분포가 필요해 그러면 n을 엄청 키워가지고 전체 값을 다운시키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오차, 다른 말로 우리는 SE라고 해요. 스탠다드 에러. 그리고 SE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따라서 루트 n에 반비례하고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하고요. 그에 비해서 분산에는 비례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은 맞아요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 표본 평균 값의 대표성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표준 편차의 값이라는 건 모집단의 시그마 값이 작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표본 평균 값의 대표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표본 평균을 이제 이용해서 이들의 어떤 이렇게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여기 안에는 x바의 모임들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게 표준 오차잖아요. 바로 이 표준 오차가 작을수록 중심에 잘 몰려 있어서 훨씬 그 추정값이 대표값을 이룬다라고 해요. 더 중심에 있으면은 이 값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값을 얻을 수가 있죠. 지금 그런 해석이에요. 이럴 때 제가 시그마를 작게 했다. 그러면 이들의 표준 오차 어떻게 쓰죠? x바의 v라고 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런데 정보상 시그마를 줄이고 싶대요. 그러면 전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줄어들겠죠? 그러면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면 뮤의 근처에 있어 오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오차가 줄어들면 당연히 대표성이 크게 되는 거죠. 대표성이 크게 된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내가 추정을 할 때, 검정을 할 때, 이 정도 값 안에 다 뮤가 있겠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아래 해설은 사실 이 부분은 좀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결국 표준 편차 값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 그 말은 대표하는 값이라기보다는 표현이 가능한 값으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시그마가 위에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값이 작으면 전체 값이 작아지므로 대표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좀 신기한데요. 어떤 뮤를 기준으로 이렇게 얇은 게 대표성이 크다는 거는 넓은 게 더 큰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넓으면 내가 뮤와 x 바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의 이 범위 안에서 정말로 좋은 x바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얇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안에서 x바가 있겠구나, 또는 역으로 뮤를 찾을 수 있겠구나 하니까 훨씬 x바가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113번입니다. 한 대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의 생활비 지원 정책 검토하기 위해서 월 평균 용돈을 1,6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1,600명. 그리고 그들로부터 용돈이 30만 원, 표준편차가 10만 원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기업의 복지팀은 그럼 여기까지에서 알 수 있는 건 전체 신입사원과 인턴 1,600명으로 구성된, 이건 모집단인 거예요. 모집단이 현재 1,600명이고, 그리고 이들의 평균이 30만 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10만 원이라는 걸 알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400명을 뽑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모집단을 뽑은 거죠. 표본을 뽑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400명으로부터 표본을 구성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려 한다. 다시 말하면 SE X 바를 계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루트 400분의 S 시그마, 네, 이렇게. 따라서 아래는 20분의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나누면 5,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SE는 얼마다? 5,000원이다. 어떤 상황에서 5,000원이 됐느냐? SE는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시그마가 10만 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n이 400으로 해서 계산한 거야. 방금 제가 설명한 건데 알아들으실 수 있죠?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4번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10인데 160으로 증가한다면 평균의 표준 오차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표준 오차는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럴 때, 그런데 하나는 루트 10분의 시그마고요. 또 하나는 루트 160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잖아요. 이쪽은 40, 그 다음에 4가 되니까 루트 40의 계산이고요. 아니죠. 4 곱하기 네, 16 곱하기 110인 거죠. 16 곱하기 10. 그러면은 4 루트 10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전체 그들이 비교가 4분의 1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범위가 만약에 여기가 4였다. 그래서 이렇게 같다고 많이 치면 이제 이거는 1이 돼서 좀 더 이렇게 뾰족해졌다 이런 뜻이다 라는 거죠. 좌우 대칭형으로 이렇게 뾰족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10에서 얻은 경우와 비교할 때 값의 변화는 4분의 1배만큼으로 그들의 오차가 줄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분모에 뭔가 제곱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면은 그만큼이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거죠. 표본의 크기가 3인 자료 x1, x2, x3 평균이 10이고요. 분산이 10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1개, 2개, 3개를 뽑아서 평균을 한번 구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얻은 값은 10이다. 또 분산도 그렇다. 그런데 누군가가 측정치 10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뽑아서 10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는 10이니까 10을 계산해서 4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위에가 30이니까 30에서 40에서 4를 나누면 10. 똑같네. 그렇죠. 평균이 있는 거를 그대로 계산했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혹시 이 자료에 대해서 S제곱은 다른가요? 그러면 S제곱은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그들의 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x1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하고 x2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하고 x3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하고, 그리고 위에서는 2로 나눠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10을 하나 추가하면 또 10에서 10을 빼고 제곱하고, 그러면 0을 제곱한 거지만 중요한 건 여기 자리에 들어갈 게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쪽은 0이 돼버렸고,
그리고 우리 이거 다 계산한 게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0이 되는 거죠. 아니 200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쪽 보세요. 그러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을 2로 나눈 것이 100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죠. 따라서 2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200이 됐던 거죠. 그러면 200에 0을 제곱해서 3으로 하니까 3분의 200. 바로 4번이 답입니다. 115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또 막상 내가 3개를 뽑아서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100이었어. 근데 이때 분산을 계산하려면 3개는 2를 나누는 거야. 4개는 3을 나누는 거야. 이렇게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5번에 3분의 200이 되는 과정 한 번 더 스스로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6번입니다. 뮤와 시그마 제곱이 모집돼서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이 모평균으로부터 0.5 시그마 이상 떨어져 있을 확률이 0.3174 이다. 표본의 크기를 4배로 할 때 표본 평균이 모평균으로부터 0.5 시그마 이상 떨어져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참고로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여러 번 되뇌었어요. 야,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요. 근데 우선 순서적으로 갑시다. 어떤 모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로부터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이 모평균으로부터 0.5 이상 떨어져 있을 확률. 그러면 이것만 표현을 하잖아요. 확률은 확률인데 표본 평균이 모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0.5 시그마 이상으로 있을 확률이 얼마다? 0.3174야. 이제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빨간색은 이렇게 한번 x바에서 뮤를 빼고 0.5 시그마보다 클 확률이 0.3174다. 이렇게. 그리고 물어본 거는 크기를 4배로 할 때 또 똑같이 이렇게 떨어질. 그러면 4배로 할 때 이렇게 떨어진이라는 말을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의 정보를 다시 한번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x바에 대한 분포니까 그러면은 p의 z 절대값에 루트 이거 c는 없고 0.5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0.3174 사실 0.3174가 무엇일까? 참고로 한 가지만 더요. 이게 뭐죠? 이거는 이렇게 있을 때 어느 값에서 커지고 작아진다 여기 부분을 한 번에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양쪽에 2개가 될 거니까 나누기 2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랬더니 0.1587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1이랑 마이너스 1이 오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0.5 루트 n은 1이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돼요. 문제는 지금 풀어야 되는 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p x바 마이너스 뮤가 0.5 시그마 이렇게 될 확률인데 중요한 거는 저한테 루트 4n분의 시그마 루트 4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면 4배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z가 되고 여기에서 없어지면서 2배 0.5의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배 0.5의 루트 n. 그런데 0.5의 루트 n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 그랬잖아요. 1. 그러니까 p의 z가 절대값에 2일 확률이 얼마냐라는 문제였던 거죠. 2일 확률. 그러면은 2보다 크다. 그러면 크다, 작다 2개니까 2일 때는 0.0228. 그럼 큰 쪽으로도 0.0228, 작은 쪽으로도 그래서 2배를 하는 거죠. 그 결과 답은 0.0456. 네, 1번이 되는 겁니다. 116번 문제 꽤 많이 보이긴 했는데 이번엔 조금 더 어려워 보이네요. 왜 이렇게 수학 문제는 하루라도 안 풀면 어렵다고 느끼죠? 지금처럼 질문 자체는 여하튼 0.5 이상 떨어져 있을 확률 그리고 역으로 크기가 4배가 되더라도 그 확률은 이렇게 되니?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116번 천천히 문제 풀이해 주시고요. 117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임의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크기 n인 랜덤 표본의 표본 평균 x 바의 확률 분포는 x 바의 확률 분포는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이런 거를 따른대요. 중심 극한 정리죠? 네. 118번에 일반적으로 사회조사 분석가들은 대규모 집단 1000명 정도의 표본을 무작위로 단 한 번 선정하여 대통령 지지도 뭐 무슨 지지도 이런 것도 1000명 정도 조금 만들어서 해요.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에 1000명을 해주면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n이 충분히 크죠. n이 1000명이나 돼요. 맞아요. 중심극한 정리예요. 중심극한 정리는 통계학의 핵심 이론으로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이때 충분히 크다는 거를 보통 30개 이상으로 보거든요. 그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하고 즉 표본이 크기만 하면 정규 분포를 따르므로 표본 평균이 모평균 모집단 평균의 좋은 추정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9번입니다. 표본 평균 뮤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분포에서 짝수 크기의 표본을 추출하는데 처음 n개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를 추출했다 그러면 처음 50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x바 m이 있다면 대략 어떤 분포일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질문 자체가 좀 애매한 게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50개를 나한테 주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니라고 물어보는데 답지 1, 2, 3, 4, 5번을 보면 평균은 모두 뮤였고 그러니까 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표준 오차라고 하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니면 이상하죠. 맞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내가 100개를 뽑아서 이제 분포를 논할 거지만 중간에 50개 정도만 뽑아도 50개에 맞는 분포가 된다.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120번입니다. 어느 기업의 신입 직원 월급여는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100명을 추출했어요. 그럼 항상 100명을 추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X반은 따른다. 원래 집단의 그런 평균을 그다음에 루트 n분의 이건 100분의 시그마 제곱. 그래서 40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200의 16.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계십니다. 121번 독립인 정규 모집단 뮤1 시그마 1, 뮤2 시그마 2 시그마 1의 제곱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 그리고 그러면은 한 집단이 있었는데 이거 집단 1이 있는데 1이 정규 분포 뮤1 시그마 1의 제곱을 따르고 2는 뮤2 시그마 2의 제곱을 따른다.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n1개를 뽑고 n2개를 뽑아서 x바와 y바를 계산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값들을 조인해서 x바 마이너스 2y바를 한번 어떤 분포인지 알려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뮤1 마이너스 2 뮤2 이렇게 가야 되겠죠. 시그마도 조금 해볼까요? 그러면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4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이거 물어보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현재 질문은 평균만 물어봤습니다. 좀 추가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해 봐 주시고요. 122번 평균이 뮤 분산이 시그마 제곱 모집단서 n의 인 임의 표본을 반복 추출해서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수렴하는 모양은 뭐야? 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못 보면 답은 너무 심플한 거 아니야? 하고 딱 찍고 넘어갈 수 있는데 표본 합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수렴한다. 이때 정규 분포 형태는 그러니까 표본 합의 분포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x바의 분포는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수렴하는 건 아는데 여기서 표본 합이니까 x1, xn까지 더한 거를 n으로 나눈 표본 합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부분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nx 바는 어떤 분포를 따릅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nx 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1번 2의 nx 바는 뭐예요? 이제 이걸 또 보는 거죠. 그러면은 n의 뮤예요. 2번 v의 nx 바는 뭐예요? 그러면 n 제곱분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n 시그마 제곱이에요. 따라서 nx 바는 따른다. 정규 분포 n 뮤와 n 시그마 제곱이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이 문제 딱 풀고 1번이네 하고 탁 넘어가는 분들 꽤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표본합의 분포는 이니까 아차, 표본합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답은 이제 3번이 된다. 그래서 3번 아래도 보니까 표본합이 뭐예요? 그랬더니 표본합은 이렇게 시그마 i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모양을 지금 저처럼 nx 바라고 해서 역으로 계산해도 되니까 여러분들도 제 방법도 이해하시고 나머지 방법도 한번 봐주세요. 이제 123번입니다.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균표를 따르는 집단에서 한 개를 추출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70하고 5의 제곱을 따르는데 n이 1인 걸 추출했다는 거예요. n 한 개. 그러면 사실 x 바는 여하튼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이때 얘가 1인 거예요. 그러니 그냥 n과 뮤와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거로 똑같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한 개의 관찰값이 80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 0과 10, 70과 그 다음에 5, 75 이렇게 80 이렇게 되는데 x바의 분포를 다시 표준 정기분포로 옮기면 여하튼 0 그리고 1, 2 2가 되는구나 라는 게 되죠. 그래서 바로 2가 표준화 점수가 됩니다. 풀이에도 그러한 해석으로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24번입니다. 모평균이 10이고 모분산이 4인 모 집단으로부터 100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얻었을 때 10.33보다 작을 확률은 여하튼 x바에 대한 분포는 지금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룰 거예요. 100개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의 평균이 10이어야 되는 거를 기준으로 저는 10.33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Z 분포를 바꿔서 그 값을 찾아보니까 1.65, 1.65는 어딨나요? 정보가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65보다 큰 게 0.0이니까 우리는 1.65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0.95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잘하셨어요. 125번입니다. 어느 포장기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무게는 평균 240g, 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요. 이 기계에서 25개의 제품을 뽑은 다음에 평균 242g 이하의 확률이 얼마냐? 네, 이거는 앞에서 했던 문제니까 여러분들 240에 5분의 8의 제곱으로 해서요. 240에서 242에서 240을 뺀 다음에 5분의 8로 나눠서 4분의 5보다 작은 쪽으로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126번입니다. A 회사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PC의 수명이 평균 5년하고 표준 편차가 0.6년의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9대를 추출했는데요. 사실 9대가 작잖아요. 그런데 이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으니까 9대에 맞추어서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5년인데 이쪽에 4.6년 이하의 확률이니까 그림으로는 이만큼의 면적이 될 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4.6에 상응하는 거를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니? 라는 건데 지금 정보로 2와 관련해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2보다 크고 작다라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는 2보다 작다를 원하는 거죠. 따라서 0.02, 0.046을 2로 나눈 0.023이 답이 되어서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7번 볼까요? 평균이
A 회사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 시간은 평균이 미국이고 800시간이고 표준에서 40시간인. 그래서 64개를 뽑아서 790.2시간 미만일 확률은,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제니까 답은 0.025.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신장은 평균이 168cm, 표준 편차가 6cm이고요.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167에서 169 사이일 확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좌우 대칭이니까 2배를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0에서 1.67만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0에서 1.67 사이에 있는 게 하나 필요하죠. 그러면은 0.9525에서 얼마를 뺀다? 0.5를 빼서 0.4525를 이용해서 2배가 되도록 계산을 해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0.9050입니다. 129번입니다. 어느 시험을 본 응시자의 점수가 20과 44의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두 집단 A와 B에서 이 시험을 본 사람 중 4명씩 임의로 추출하여 구한 평균 점수가 두 집단 모두 18점 이상이고 26점 이하가 될 확률. 지금 앞에서는 한 집단인데 이번에 두 집단이거든요. 그리고 두 집단이 모두라는 거는 두 집단이 공통으로 란 뜻이에요. 모두.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아래로 내려가서 바로 모두 그래요. 교집합. 그런데 집단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들의 분포 안에서 18에서 26, 18에서 26을 논하는데 둘 다 분포가 같아서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할 수가 있고요. 제곱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니까 0에서 1까지인 0.3413과 0에서 3까지 0.4987 둘을 더해서 계산한 다음에 제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7056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정규분포와 관련한 내용 안에서 특히 표본평균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진공관은 10%가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에 생산된 진공관 중에 임의로 100개를 취했을 때 표본 불량률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어느 것을 따르는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표본 불량률이에요. 표본 불량률 비율이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는 피햇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말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공관 중에서 임의로 100개를 취한다. 여기까지 보면은 진공관의 불량률과 관련해서는 불량, 그러면은 100개 중에서 0.1이 불량품이었대. 이렇게 해서 불량품이 100개 중에서 0.1 정도 있는 바이노미알이아까지는 돼야 돼요. 바이노미알이아까지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P의 헬스이 말이야 어떠한 분포를 이루는 데가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P 햇은 n분의 x가 되잖아요. 왜? n개 중에 100개 중에 x개니까 그러니까 100분의 x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뭐 평균도 좀 있어야 되니까 100분의 x, 100분의 1의 2x, 그 다음에 분산도 있어야 되니까 분산의 100분의 x, 그러면은 100의 제곱분의 1의 vx가 필요합니다. EX, VX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왜? 같은 x들이거든요. 그래서 EX는 10, 네, VX는 9가 되나요? 이제 이 자리에 10 넣고 이 자리에 9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0.1, 그리고 이쪽은 9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서 1번이 답이 됩니다. 130번은 그냥 풀 때는 바이노미얼인가 아니면 뭔가 하고 논의되는데 결과적으로는 n분의 p와 관련한 내용이네요. n분의 p. 그래서 아래 보면은 역시 제가 방금 풀이한 거 그대로 확인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바이노미알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규분포로 가는구나. 그리고 불량률이니까 pH야 이 정도. 131번입니다. 어느 신제품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1000명의 응답자를 랜덤하게 추출한 다음에요. 물어봤더니 700명, 1000명 중에서 700명이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이때 선호도의 표준 오차라고 얘기했는데 SE P 해시 뭐예요? 라는 거예요. 이거는 루트 n분의 P 햇 1 마이너스 P 햇을 넣어주면 돼요. 이쪽은 0.7이니까 1000분의 루트가 크게 있어야 돼요. 루트 1000분의 0.7, 0.3 바로 3번이 됩니다. 보통 분포 중에서 특히 비율에 대한 분포도 간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비율과 관련한 이러한 약간의 기계적인 암기가 나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132번입니다. 132번은 처음에 체비셰프 부등식을 이용하여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문제들도 다 체비셰프 부등식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우선 체비셰프 부등식은 지금 요 표현 안에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4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에 0을 기준으로 1시그마나 마찬가지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1시그마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좌우 대칭형이라고는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1시그마면 꽤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 평균 x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이 값이 1시그마보다 작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면 얘는 1 빼기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여기 분산이 4구나. 그러면은 2의 제곱이니까 2배가 된다. 네, 여긴 2배가 돼서 2배의 시그마. 그러면은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돼서 4분의 3이 됩니다. 0.75가 되죠. 지금 보여지는 모습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게 최비식표 부등식이구나. 어떠한 x값과 평균과의 거리죠. 절대값이니까 거리가 k 시그마 표준 편차의 k배보다 작을 확률. 그러면은 우리는 정규 분포로 그냥 예측을 해 보면은 항상 뮤를 기준으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3시그마까지 하면은 이미 99.7% 정도로 꽤 많이 차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어떤 값에서 뮤까지의 차이가 3시그마 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1 빼기 3분의 1의 제곱보다 크다. 이러한 해석. 그리고 꽉 차면은 당연히 네, 3분의 1인 9분의 1보다 클 것 같잖아요. 그렇게 그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해석이 최비식프 부등식입니다. 최비식프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평균과 분산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런데 어떠한 분포인지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정규 분포 같은 거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x값과 뮤값의 거리가 어떤 k배의 시그마다. 그러면 그 k 제곱분의 1보다 클 확률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의 상황은 2배였기 때문에 k 제곱분의 1에 2의 제곱분의 1이 되어서 분산이 2죠. 죄송합니다. 분산이 2고 k배가 있어서 이렇게 k제곱해서 4분의 3이 돼서 0.75가 되는 거고요. 아래 문제를 보면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난 표본이 25개고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이 25, 100이야. 평균을 중심으로 최소한 전체 자료의 75%를 포함하는 구간은 얼마니? 뭐 이렇게만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75%를 이용하라는 게 무슨 말이지?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75를 기준으로 네, 75를 기준으로 이거는 0.75니까 4분의 3을 포함하는 구간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75에서 분산이 10이니까 85, 95, 뭐 이런 식으로 65, 55 이렇게 어느 범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75를 포함하는 구간이니까 앞서 했던 거 x에서 75를 뺀 거에 작거나 같다 k배 시그마 뭐 이런 거에서 이럴 확률은 1 빼기 k 제곱분의 1이다. 그런데 이걸 계산한 게 4분의 3이더라. k는 2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k는 2더라. 그러니 우리는 k가 2가 된다라는 거를 역으로 찾아냈으니 2가 2시그마
이 시그마. 그래서 55에서 95야.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방금 풀었던 132번을 역으로 생각해서 풀었는데 아래 문제에는 먼저 최비식 부등식은 이런 건데 각각을 넣어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되도록 K를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 2 이상이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요. 어려운 문제. 143번도 비슷합니다. 조건만 줘요. 평균이 82이고 표준 편차가 8인데 66에서 98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82에서 위로 2번 올라가면 98, 아래로 2번 내려가면 66이거든요. 8만큼씩 2개 더하고 8만큼씩 빼면 되니까. 그러면 방금까지 했던 문제들 사이에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또 7분의 4분의 3만큼 얻어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분의 3이 전체에서는 몇 명입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80명의 4분의 3은 몇 명이지요?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210명 이상이어야 하니까 지금 근처에는 211명밖에 없어서 답은 211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어느 공장에서 일주일 동안 생산한 제품 X의 평균이 50, 분산이 15인 확률 분포를 따른다. 이 공장이 일주일 동안의 생산량 45개, 55개 사이 확률의 하한을 구하시오. 사이에 들어있는데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거는 평균이 50인 거는 괜찮은데 표준 편차가 루트 15예요. 루트 15.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x에서 50을 뺀 다음에 절대값에서 k배의 루트 15, 1 확률이 1-k 제곱분의 1이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5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에서 뭔가 55가 여기 있고 45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얘가 몇 배가 돼서 5가 됐느냐. 이제 이 질문을 이제 역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K의 루트 15가 5가 됐다. 따라서 K는 루트 15분의 5. 루트 15, 루트 15니까 5, 3. 그러면 3분의 루트 15가 K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따라서 1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3의 제곱. 그러면 1 마이너스 15분의 9. 따라서 15분의 6. 3으로 나누면 5분의 2. 그러니까 5분의 2 이상은 돼야 돼. 이런 뜻이거든요. 최소 5분의 2 이상은 돼야 돼. 그러니까 하한이라는 건 아래쪽에서 제일 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2가 답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아까 정수처럼 딱딱 나눠 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5가 이거여야 되는구나 라고 역으로 추정하시면 됩니다. 역으로 추정하셔서 찾아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안 나왔으면 하지만은 최근에 나온 문제이기도 하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풀었고요. 이렇게 해서 챕터 2 확률 분포의 문제까지 한번 다양하게 경험해 보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